깨어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실지 궁금하시죠? 아주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네. 요새는 딴 프로 나가시느라고. 그 프로의 고정. 잘 나가던데요, 그 프로? 여기 사랑합니다. 마음은 늘 마음은 이슈파이터에. 네. 알겠습니다. 마음은 늘 고향에 있다는 네.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대한항공 노조 흑역사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큰 행사가 있던데요. 예. 이제 의아하실 거예요. 오늘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가 네. 있는데 노조 주최가 아니라 네. 그냥 직원들끼리 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옆 대강당의 계단에 네네. 지금 예정돼 있는데 네. 여기에서 대한항공에 노조가 3개나 있어요. 노조가 3개 있어요? 네, 그런데- 복수 노조가 가능하긴 하죠. 예. 그 3개 노조 중에 단 한 곳도 초대받지 못하고 직원들이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여기에 이제 노조의 흑역사가 있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대개의 저런 집회를 한다면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할 거라고 늘 생각을 그렇죠. 하실 텐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들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촛불 집회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대한항공 노동조합 한국노총 소속이죠. 그리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소속이고 그리고 네. 대한항공 조종사들 중에 군 출신들이 만든 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한 소속은 없는데 네. 이렇게 3개로 나뉘어 있고요. 예. 이 중에 사실 조종사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총수 일가와 네. 아주 격렬하게 사실은 좀 비판을, 투쟁해왔거든요. 예. 그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이 대한항공 그 부기장 한 분이 네. 이제 본인의 SNS에 네. 그 조종사들의 좀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글을 올렸더니 네. 조양호 회장이 댓글을 달았어요. 직접이요? 네. 어떤 글을 달았냐면 네. 조종사는 고, 노고 가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는 거다. 그게 고, 힘들다고요? 노고만 결정하는 거다.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 파일럿으로 가는데 개가 웃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가 이것에 웃어요. 대해서 예. 노조에서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뭐 이럴 정도로 네. 그 총수 일가에 대해서 많이 좀 견제를 했던 그런 그 노조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약간 꺾인 시점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이 기존 이제 노조에 대해서 좀 못 믿어오니까 그런 촛불 집회에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촛불 집회 오늘 저녁에 하는 행사인데요. 네. 광화문역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있는 촛불 집회인데 그러면 왜 비밀 단톡방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단톡방에 뭐 500명, 900명, 1000명이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던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단톡방에도 이제 기존에 그런 네. 좀 민주노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네. 그런 이제 민주노조 운동을 하시다가 끝내 해직당하고 이렇게 복귀 못한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주축이셨던 분들은 강등되거나 아하. 그리고 상당히 어떤 연차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으로 진급 못하거나 이제 그런 불이익 당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주축이실 것 같고 네.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이 행사를 앞두고 네. 행사가 잘 안 됐으면 하는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에? 시작도 안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네. 그런 예, 지금 제가 방금 본 기사 시장 경제 정론지를 표방하는 이제 시장 모 경제 언론에서 정론지, 예. 그래서 기자 수첩에 예. 대한항공 직원 없는 대한항공 촛불 집회라고 이분 아주 애지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아직 집회까지 독심술로 5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없을 거라고 예. 이런 미리 이제 가면으로 내다보고, 예. 가리고 있으니까 못 그렇군요. 본다고 그런 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지금 보면 대한항공 직원들은 약 100여 명 정도가 예상하시고 모여서 있고. 집회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한 500명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 경찰 주로 수사는 수사했는데 촛불 집회 때 보면 늘 네. 축소 예상을 했는데 경찰이 한 500명 정도 5배 이상 참여할 예. 걸로 내다보는데 또 이제 그 예지력이 좋은 그 언론에서는 그분들이 전혀 없을 전부 거라고. 전혀 없을 거다. 또 이렇게 네. 대한항공 직원들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지력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한번 들기도 지켜봐야죠. 합니다. 예. 예. 어쨌든 대한항공 갑질 파문 지금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세계 노조가 네. 지금
같이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조현민 이 상무 전 상무의 네. 갑질 폭행 사건 불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때 성명을 냈는데 네. 너무 약한 성명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네, 예. 세계 노조가 공동으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종사 노조에서는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는데 예. 그냥 같이 내다 보니까 수위를 되게 낮췄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조현민 퇴진 정도로 내세웠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직원들이 기가 찬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예. 지금 직원들은 조양호 회장 퇴진을 외치면서 촛불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더 노조에 대한 좀 불신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 조 씨 일가 퇴진이 이제 전면에 나오는 거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밀수가 네. 횡행했다는 것이고, 어떤 한 직원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정도씩 네. 이 밀수 가방이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그쵸, 아닙니까? 뭐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물량도 좀 엄청나고 네. 그리고 이제 비밀의 방 네. 하나인 줄 알았는데 3개나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나왔고 그런데 보니까 이 증거 인멸의 어떤 속도가 맞습니다. 좀 빨라서 예. 지금 관세청이 어느 예. 정도 지금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관세청장님이 이 특수 이 수사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 네. 하셨던 분이니까 예. 뭐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조양호 회장이 뭐 LA로 출국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직원들을 범죄에 동원해서 네. 저 밀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초콜릿 무슨 과자. 그러니까 이제 조 씨가 그러니까 조 씨가의 생활을 위한 모든 네. 것을 밀수로 좀 사들였다는 그리고 건데. 그 밀수 과정에 보시면 네. 상당히 과정이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그 현지에서 여기서 주문한 것을 네. 또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서 받아다가 여러 단계를 또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장벽을 넘으면서 그렇다면 유착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관세청, 국토교통부 이게 공무원들과의 짬짬이 하지 않고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들통나지 않고 밀수 같은 것이 가능하겠냐? 아유, 우리가 밀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게 쇠고랑 차지 않습니까? 근데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술 몇 병만 더 사도 간떨. 담배. 네. 담배는 다행히 안 피워서. 예.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참 이렇게 공공연하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유는 재벌이라는 단지 그대가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이렇게 무사 통과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죠. 근데 오늘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혼수 성태에서 혼밥 성태로 잡았습니다. 아, 드디어 혼자 밥을 먹기로 했군요. 지금 혼자 밥을 드시나 안 드시나 예. 전 국민의 시선이 지금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 감시 카메라를 달자느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어쨌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예. 어제부터 지금 조건 없는 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라라고 네. 이제 요구한 그런 조건을 내걸고 예.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러저러한 정치인들이 격려 혹은 뭐 그런 응원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받으라는 조건을 걸고, 단식 노숙 농성을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발 뉴스에서 24시간 카메라 생중계를 한다는 얘기가 좀 들어오고 고발 있는데, 뉴스에서 예전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관련해서 네네. 이제 진행을 할 때 헌법재판소 옆집에 네. 카메라를 달고 그 재판소 쪽으로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하셨던 분이 네. 계속 그 헌법재판소 직원 제발 그 카메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김성태 대표가 조건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많이 다녀가겠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국민들은 뭐 많이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밥 굽는 거에 대해서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지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네. 모르겠어요. 그게 큰 전략에서 나오는 모습인지 아니면 뭐 이거라도 좀 해야 되지 왜냐하면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부 성토론이 예. 일 것 같은데 예. 미리 우리가 이거라도 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단식 농성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또 이제 세게 대여 발언을 하는 것이나 네. 뭐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선거용이라고 할 때 물론 네.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저런 단신 농성으로 어느 정도나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지. 제 생각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 지역구에서 지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네.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서요, 국회에 정말. 있으니까. 예. 아, 국회에 다행이다. 가만히 있으니까. 다행이다. 선거운동 안 도와주고 그냥 거기 국회에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이다. 실제 강길부 의원이 세게 부딪히고 세게 있죠.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부딪히고 있고 예. 당장 나가라라고 홍준표 대표는 얘기하고 등을 떠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강길부 의원도 이제 그 이른바 맞짱을 뜨고 있는 건데 그 얘기 진짜 한다면서 홍준표 대표가 저 지역에 선거운동하러 내려올까봐 정말 걱정하는 후보들이 있다. 실제로 지금 이게 뭐 일단은 홍준표 대표는 안 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 우리 당의 슬로건이나 네. 이런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슬로건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고 예.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네.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뭐 김태호 후보가 예. 경남지사 후보가 예. 이 자유한국당의 색깔이 들어있는 옷이나 네. 혹은 이제 기호가 있는 것을 빼고 그냥 나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후보만 라고. 보시라. 예, 그렇게. 예. 그분은 이 경남에 그렇죠. 형님만 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님만 만 명. 네, 형님만 만 김태호 명인 의원. 예, 그분은 이제 그런 인물 위주 이렇게 선거를 하고 있다고도 예. 그러는데 뭐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형님만 만 명. 대단합니다. 이 얼마나 친화력이 좋은 정치인인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해봐서 아시면서. 해봐서 아시면서 예. 어떤 건가요? 좀 모르는 척 하고 계시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네. 첫 재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뭐 공판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네. 준비기일 이제 공판 준비기일. 진행됐는데 나왔나요, 재판에? 안 나왔죠? 나왔죠. 예. 네. 대부분 또 이럴 때 안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예. 모양 빠지니까 그렇죠. 안 나오시는데 첫 이 준비기일부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어떤 기싸움이 치열했다고 그러는데 네. 또 일단은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여러 가지 뭐 국정원 특활비, 뭐 네. 삼성 다스 소송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스 소송비는 뭐 우리 몰랐다. 네. 모르겠어요. 뭐 밥값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송비 대납을 밥값은 가끔 누가 잊어버릴 내줬는지 모를 수 잊어버릴 있어요.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 냈는 줄 알았는데 또 뭐 딴 사람이 냈더라. 누가 좀 손 빠른 사람이 예, 카드 냈을 수 예. 있는데 소송비를 몰랐다 그러고 특활비는 그게 이제 받은 것 같긴 하다. 그렇지만 그건 뇌물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썼다고 또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북 그런 그 첩보활동을 위해서 첩보활동.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 모든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너무 남북 관계가 진전돼서 우리가 완전히 이쪽에 와 잊고 있기 때문에 있어요. 지금, 까먹었는데 예. 다시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저도 지금 예. 이 뉴스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니까 예. 이 포털 사이트에 네. 랭킹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금 그 인기 뉴스 예, 예. 50위 안에 이분이 못 들었어요. 아유, 이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올려줘야 돼요, 네, 인기를. 네. 예.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뭐 이분 재판은 기니까 재판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 워낙 뭐 이 방대하니까 네. 언젠가는 좀 이렇게 천천히 인기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약 349억 원. 그죠? 예, 조사의 그리고 포탈, 법인세 포탈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31억 4,500만 정도. 31억. 정도로. 예. 그리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삼성그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이 예. 67억 7천만 원이에요. 밥값이 아니에요. 야. 6만 7천 원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이제 7억 원. 예. 해서 뇌물 수수액을 총 이제 110억 원대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 기록물도 이것도 그냥 모르고 가져갔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3,400건을 모르고 가져가셨어요. 이거는 의도된 거라고 볼 수밖에 네. 없죠. 어쨌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이거를 3,400여 건이나 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네. 어쩔 수 없이 실려왔다. 뭐 이런 대부분 식의 다 주장을 모르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데 받았고 나도 뭐 모르는데 예. 나도 모르게
다 해봐서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안 해본 척. 안 해본 척. 네, 하시는지. 어쨌든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사자방이에요. 예. 이게 지금 시작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요 재판으로 끝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네, 조사를 예고편 더- 아니냐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본편은, 본편은 이따 나오지 않겠냐. 더 센 게 온다. 네. 근데 이제 예고편에서도 지금 검찰하고 변호인 측하고 지금 보니까 준비기일 때 가장 다퉜던 게 네. 이 심리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재판의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네. 전 대통령 때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티격태격했었는데 네. 심리 순서를 놓고 보면은 이제 검찰은 다스 횡령 혐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혐의를 보고 국정원장으로 받은 뇌물을 네. 보고, 그다음에 공직 임명 대가로 민간인들에게 금품 수수한 혐의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 기록물 유출 이쪽으로 보자. 이게 제가 봤을 때 논리 구조로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이 하는 거는 가장 지금 자료가 많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자료 복사 비용만 3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아이고. 자료 적은 것부터 먼저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뭔 예.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을 네. 검찰은 이제 이렇게 따질 게 많으니까 일주일에 네 번을 하자. 재판을 좀 빨리빨리 네. 자주 하자. 그리고 이제 예.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전 대통령이 좀 가난하신지 어쨌든 대형 로펌에서 네. 이런 하지 않고 우리 그냥 꼴랑 7명 가지고 하는데 네. 그렇게 재판 못 한다. 그냥 우리 두 번밖에 못 한다. 두 번 아이고.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하나하나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다 드러내서 정확하게 보고 역사에 이런 범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볼까요? 트럼프가 또 트럼프 대통령 또 뭐 했어요? 네. 네. 지금 글로벌 1위 스포일러지 않습니까? 글로벌 네. 1위 스포일러. 네. 기자들이 그냥 계속 예고편 띄우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냥 뭐- 궁금합니다. 이제 언제 그렇죠. 할지. 뭐 예.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네. 미국인 3명 예. 또 풀려나는 오늘 것도 쪽으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것도 거예요? 예. 또 트럼프 이 대통령이 네. 청기조사 해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나온 것은 이건 이제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하긴 했는데, 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네. 국방부에 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준비하라. 네.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를 주한미군 했습니다. 감축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게 사실입니까? 일단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는 네. 미국에 확인해 봤더니 네. 그런 게 지금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근데 트럼프가 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뭐 감축을 넘어서 철수까지 하자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었어요. 얘기하신 분이니까 예. 이 이제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청와대가 울컥한 거는 불과 이제 엊그제 네. 예, 문정인 특보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이런 네. 이제 뭐 본인은 철수하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논쟁이 좀 이러저런 붙고 있죠. 맥락에서 어떤 철수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이제 뭐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네. 언급했던 것을 보수 언론에서 확대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서 예. 이게 논쟁이 되는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일반 국민들이 예. 정말 그러면 예. 또 감축과 철수가 아주 다른데 네. 일반 국민들은 주한미군 그럼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민감한 사안인데, 아하. 트럼프의 맥락에서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 북한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예. 앞둔 시점에서 예. 뭔가 좀 본인이 아량을 베풀고 뭔가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사실은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전에 특사가 갔을 때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는 예, 인정하겠다. 알아서 하시라 이런 거였잖아요. 한 예. 사안인데 지금 약간 좀 긁어부스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 자체가 국내 정치 쟁점으로 사실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세게 토론했거든요. 저희 프로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목미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이러다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번 좀 단식을 해야 시위합니까? 되는 거 아닐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아주 기민하게 정치권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치 앞도 안 보고 막 이런 토론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급변하는 상황이 하면 지금까지 했던 논쟁이 굉장히
우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멀리 보셔야죠. 예, 멀리 예. 보고 진중한 태도로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다 보니까 수위를 되게 낮췄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조현민 퇴진 정도로 내세웠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직원들이 기가 찬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예. 지금 직원들은 조양호 회장 퇴진을 외치면서 촛불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더 노조에 대한 좀 불신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 조씨 일가 퇴진이 이제 전면에 나오는 거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밀수가 네. 횡행했다는 것이고, 어떤 한 직원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네. 이 밀수 가방이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 물량도 좀 엄청나고, 네. 그리고 이제 비밀의 방 네. 하나인 줄 알았는데 세 개나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나왔고, 그런데 보니까 이 증거 인멸의 어떤 속도가 맞습니다. 좀 빨라서 예. 지금 관세청이 어느 예. 정도 지금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관세청장님이 이 특수 이 수사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 네. 하셨던 분이니까 예. 뭐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조양호 회장이 뭐 LA로 출국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직원들을 범죄에 동원해서 네. 저 밀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초콜릿 무슨 과자. 그러니까 이제 조씨 일가, 웨딩드레스부터. 그러니까요. 조씨 일가의 생활을 위한 모든 네. 것을 밀수로 좀 사들였다는 그리고 건데. 그 밀수 과정에 보시면 네. 상당히 과정이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그 현지에서 여기서 주문한 것을 네. 또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서 받아다가 여러 단계를 또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장벽을 넘으면서, 그렇다면 유착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관세청, 국토교통부 이게 공무원들과의 짬짬이 하지. 깨어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실지 궁금하시죠? 아주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네. 요새는 딴 프로 나가시느라고. 그 프로의 고정. 잘 나가던데요, 그 프로? 여기 사랑합니다. 마음은 늘 마음은 고향에 이슈파이터에. 네. 알겠습니다. 마음은 늘 고향에 있다는 네.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대한항공 노조 흑역사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큰 행사가 있던데요. 예. 이제 의아하실 거예요. 오늘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가 네. 있는데 노조 주최가 아니라 네. 그냥 직원들끼리 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옆 대강당의 계단에 네네. 지금 예정돼 있는데, 네. 여기에서 대한항공에 노조가 3개나 있어요. 노조가 3개 있어요? 네, 그런데- 복수 노조가 가능하긴 하죠. 예. 그 3개의 노조 중에 단 한 곳도 초대받지 못하고 직원들이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여기에 이제 노조의 흑역사가 있어서 좀 알아볼 그렇군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대개의 저런 집회를 한다면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할 거라고들 생각을 그렇죠. 하실 텐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들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촛불 집회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대한항공 노동조합 한국노총 소속이죠. 그리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소속이고, 그리고 네. 대한항공 조종사들 중에 군 출신들이 만든 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한 소속은 없는데, 네. 이렇게 3개로 나뉘어 있고요. 예. 이 중에 사실 조종사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총수 일가와 네. 아주 격렬하게 사실은 좀 비판을, 투쟁해왔거든요. 예. 그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이 대한항공 그 부기장 한 분이 네. 이제 본인의 SNS에 네. 그 조종사들의 좀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글을 올렸더니 네. 조양호 회장이 댓글을 달았어요. 직접이요? 네. 어떤 글을 달았냐면, 네. 조종사는 고, 노고, 가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는 거다. 그게 고, 힘들다고요? 노고만 결정하는 거다.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 파일럿으로 가는데 개가 웃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가 이것에 웃어요. 대해서 예. 노조에서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뭐 이럴 정도로 네. 그 총수 일가에 대해서 많이 좀 견제를 했던 그런 그 노조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약간 꺾인 시점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이 기존 이제 노조에 대해서 좀 못 믿어오니까 그런 촛불 집회에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촛불 집회 오늘 저녁에 하는 행사인데요. 네. 광화문역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있는 촛불 집회인데 그러면 왜 비밀 단톡방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단톡방에 뭐 500명 900명, 1000명이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던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단톡방에도 이제 기존에 그런 네. 좀 민주노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네. 그런 이제 민주노조 운동을 하시다가 끝내 해직당하고 이렇게 복귀 못한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주축이셨던 분들은 강등되거나 아하. 그리고 상당히 어떤 연차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으로 진급 못하고 않고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들통나지 네. 않고 밀수 같은 것이 가능하겠냐. 아유, 우리가 밀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게 쇠고랑 차지 않습니까? 근데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술 몇 병만 더 사도 간떨. 담배. 네. 담배는 다행히 안 피워서. 예.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참 이렇게 공공연하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유는 재벌이라는 단지 그대가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이렇게 무사 통과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죠. 근데 오늘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혼수 성태에서 혼밥 성태로 아, 잡아봤습니다. 드디어 네. 혼자 밥을 먹기로 했군요. 지금 혼자 밥을 드시나 안 드시나 예. 전 국민의 시선이 지금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 감시 카메라를 달자느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어쨌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예. 어제부터 지금 조건 없는 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하라라고 네. 이제 요구한 그런 조건을 내걸고 예.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러저러한 정치인들이 격려 혹은 뭐 이 그런 응원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받으라는 조건을 걸고, 조건을 걸고. 단식 노숙 농성을 농성을 하시는데. 하고 있는데, 그 고발뉴스에서 24시간 카메라 생중계를 한다는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고발뉴스에서 예전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관련해서 네네. 이제 진행을 할 때 헌법재판소 옆집에 네. 카메라를 달고 그 재판소 쪽으로 아, 그랬어요? 그랬던 예,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나 이제 그런 불이익 당한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아마 주축이실 것 같고 네.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이 행사를 앞두고 네. 행사가 잘 안 됐으면 하는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에? 시작도 안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네. 그런 예, 지금 제가 방금 본 기사 시장 경제 정론지를 표방하는 이제 시장 모 경제 언론에서 정론지, 예. 그래서 기자 수첩에 예. 대한항공 직원 없는 대한항공 촛불 집회라고 이분 아주 애지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아직 집회까지 독심술로 5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그러니까요. 직원들은 없을 거라고 예. 이런 미리 이제 가면으로 내다보고, 예. 가리고 있으니까 못 그렇군요. 본다고 그런 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보면 대한항공 직원들은 약 100여 명 정도가 예상하시고 모여서 있고. 집회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한 500명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 경찰 주로 수사는 숙소했는데 촛불 집회 때 보면 네. 늘 축소 예상을 했는데 경찰이 한 500명 정도 5배 이상 참여할 예. 걸로 내다보는데 또 이제 그 예지력이 좋은 그 언론에서는 그분들이 전혀 없을 전부 거라고. 전혀 없을 거다. 또 이렇게 네. 대한항공 직원들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지력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한번 들기도 지켜봐야죠. 합니다. 예. 예. 어쨌든 대한항공 갑질 파문 지금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세계노조가 네. 지금 같이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조현민 전 상무의 네. 갑질 폭행 사건 불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때 성명을 냈는데 네. 너무 약한 성명을 냈었어요. 노동조합에서. 네, 예. 세계노조가 공동으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종사 노조에서는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는데 예. 그냥 같이